작법서에서는 다독을 다 잘 쓰게 된다는데 왜 내 글은 구린 걸까? 오늘 북마녀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 이 영상 링크 공유,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고 달아주시고요. 알림 설정. 이거 하려고 왕큰 종 가져왔어요.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작법서의 위험한 거짓말 2탄 영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법서의 거짓말 두 번째는 다독입니다. 물론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그럽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책을 너무 안 읽은 사람은 당연히 책을 많이 읽어야죠. 특히 장르를 바꾸면 초보가 되기 때문에 그 장르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내가 추리물을 쓰고 싶어. 그럼 추리물을 많이 읽어야죠. 하지만 이미 다독했고 지금도 다독 중인데요. 지금 웹소설 쓰는 사람 중에 다독 안 한 사람 있나요? 이 영상 본 여러분도 최소 몇백 권, 최대 몇만 권 읽어본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유료 독자로 막 돈을 쏟아붓다가 그러다가 나도 써보자 이렇게 해서 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읽은 글은 다 재미있고 다 잘 썼어. 우리는 베스트셀러만 읽습니다. 잘 쓴 소설, 재미있는 소설만 읽는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좋은 글, 재미있는 글이 안 써지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독자로서만 책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한쪽, 한 회차 읽을 때 얼마나 걸리나요? 5분? 3분? 아마 안 걸릴걸요? 독자라면 웬만한 로판 한나절이면 완결까지 볼 수 있어요. 물론 현판은 끝까지 보려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보는 건 금방 봅니다. 왜냐하면 웹소설 독자들은 무조건 속독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비교적 느린 것 뿐인 거지 그 사람 스스로는 속독을 하는 거예요. 속독은 어떻게 하는가? 훅! 시선이 Z자로 움직이는 거죠. 어떤 독자들은 대사만 읽어요. 작가는 설명을 지문에 써놨는데 어떤 독자는 그걸 빼먹고 안 읽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댓글에 물어보고 있어. 이런 경우 종종 보셨어요? 독자들은 좋은 문장을 보면 좋다, 잘 쓰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간 건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니고요. 독자의 자유이고 독자의 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대충 읽는 습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자로서 읽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작가의 눈으로 전환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설이거든, 스토리거든. 일반적인 독자들은 비문학을 읽을 때보다 문학, 소설을 읽을 때 더 빠르게 시선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순문학보다 웹소설 베스트셀러를 공부하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왜냐? 웹소설은 스토리 진도가 더 빠르거든요. 웹소설을 쓰기 위해서 웹소설 문장을 분석하려고 웹소설을 열면 내 눈이 자꾸 빨리 가.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스토리를 자꾸 따라가. 왜? 재미있거든. 필사의 효과? 미묘한 착각입니다. 제가 필사의 위험성에 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반대 의견 내신 분들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필사로 효과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착각하는 겁니다. 글씨로 베껴 쓴다? 이것 자체가 효과를 본 게 아니에요. 글씨로 쓰느라고 천천히 읽어서 속독을 멈춰서 정독을 해서 이게 효과를 본 겁니다. 한마디로 대충 읽는 습관을 버리고 정독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 베스트셀러에서 문장 구조와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 그 단어를 어떻게 기억할 거야? 며칠 후? 지나면 잊어버려요. 몇 달 후? 1년 후? 처음 보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정리하자고 했죠? 단어 리스트. 작법서가 말하는 다독이란? 작법서가 말하는 다독은 이 수준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른바 책벌레였던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학교 들어갔을 때 이미 계몽사 위인전집, 웅진 세계 명작 전집 60권, 웅진 과학 앨범 100권이었나? 120권이었나? 셜록 홈즈 시리즈,
우주전쟁 해저이말이 들어있던 전집, 백과사전 회사별로 2질, 주변에 책이 널려 있어. 그리고 한 권씩 사는 것들, 학교에 있는 학급 문고, 주변에 책이 많았는데 그 책의 수가 읽는 속도를 못 따라가.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은 이미 3번 이상 재탕했어. 이게 저예요. 6학년 때 전국 독서왕대회에 나가서 상 받았어요. 이렇게 읽던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서도 책을 계속 읽습니다. 교과서 뒷부분까지 책 받자마자 다 먼저 읽어버리죠. 그 언어 영역, 문제집 재밌어서 뒷부분까지 지문을 막 다 읽어버려. 활자 중독인 거죠. 지금 제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제 주변엔 이런 활자 중독 천지예요. 거의 다 이런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이미 다독을 해놓으면 지금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생활 때문에 독서량이 확 줄어도 기본적으로 일반인보다 축적량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춤법 안 틀리고 비문 안 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더 깊이 파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축적된 다독 효과가 사라지진 않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작법서를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 보통 나이 들어서거든요.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 소설 작법서를 보진 않잖아요. 지금 이 시점부터 다독을 한다면 그 다독의 효과는 언제 오는가?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다독을 하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독의 효과가 올 때까지 내 글쓰기 실력은 요 모양 요 꼴이란 말인가? 만약 다독 효과가 1년 후에 온다면 나는 그 1년 동안 계속 책만 읽어야 하는가? 정말 1년 후에 효과가 오긴 오는 건가? 사람마다 효과 기간이 다를 텐데.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다릴 시간도 없고 인내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작가님, 글 언제 쓸 겁니까? 아까 말했듯이 다독을 한 사람은 웬만하면 맞춤법 안 틀리고 비문을 안 씁니다. 하지만 소설 쓰기는 별개입니다. 다독한 사람이 갑자기 소설을 쓴다고 빡! 잘 써지지 않아요. 빡! 대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대충 읽는 습관을 버려보세요. 말이 쉽지 당연히 실행하기에 힘들죠. 하지만 북마녀가 단언컨대 그 전에는 대충 읽는다는 인식이 아예 없었잖아요. 일단 인지를 했으니까 스스로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충 읽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각 잡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독자로서 마음 편하게 쭉쭉 읽는 시간도 필요하죠. 하지만 자, 이제부터 문장을 보는 거야. 단어를 보는 거야. 뭐뭐뭐 작가의 단어력을 내가 공부하는 거야. 하고 각 잡고 읽어보는 거예요. 북마녀님 저는 잘 안 되는데요. 눈이 자꾸 빨리 가요. 연습하면 다 됩니다. 단어 리스트 안 만들고 정독만 해도 되나요? 그건 좀 알아서. 단어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천천히 읽는 게 가능해지죠. 정독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하지만 자기 스케줄에 따라 결정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제자의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물론 그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진입할 때 그 작가들의 작품이 여러분의 프로모션을 방해할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내가 그 작가들보다 아래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 작가들은 나한테 선배이고 선생님이고 스승이죠. 또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의 작품을 뜯어보고 표현기법도 분석해야죠. 하지만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욕을 먹겠죠. 이거는 어떤 예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작품을 제자의 마음으로 찬찬히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자신의 작품을 쓰는 겁니다. 이제 하산하거라. 이의 시점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다독을 하고 글 많이 써본 사람, 다독을 하고 글 처음 쓰는 사람, 확률적으로 누가 글을 더 잘 쓸까요? 답은 여러분 가슴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럼 북마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여러분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